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사무관리 담당교사 박준우입니다. 오늘은 14차 시수업으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능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로는 워드 프로세서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 수업은 지금까지 배운 기능들 중 자주 쓰는 스타일, 표 작성, 차트 작성, 수식 편집기를 복습하는 실습으로 다룰 예정이므로 이론 강의는 따로 없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연습 파일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대단원의 마무리를 지을 14차식의 실습입니다. 14차시와 15차시의 실습인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껏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실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4차시의 경우에는 스타일, 표 및 차트, 그리고 수식 작성을 가지고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의 스타일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저번 스타일 타이핑하는 게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타이핑을 먼저 쳐놨습니다. 이 타이핑에 관련돼서 위와 같이 스타일을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의 경우 항상 지정할 범위를 블럭으로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블럭으로 잡고 마우스 오른쪽에 스타일 버튼을 누르시거나 블럭으로 잡고 F6키를 누르시거나 학생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스타일은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스타일에 추가를 넣었는데 스타일 이름은 0입니다. 여러분들이 젊듯이 이번에 모티브는 젊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으로 이름을 지은 후 문단 모양에서 문단의 왼쪽 여백과 아랫 간격에 관련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왼쪽 여백을 먼저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여백을 15로 수정하고 문단 아래도 역시 10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글꼴의 경우 먼저 항상 장평, 자간, 크기를 수정하시고 글꼴을 수정하시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크기는 10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로 장평은 95 그리고 자간은 5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한글인 경우에 굴림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림. 그리고 영어일 경우에는 궁서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정이 끝나셨으면 설정을 누르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실제로 스타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타일 복습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한글과 영어를 다른 글꼴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여기 글자 모양이 물음표가 뜹니다. 다수로 했을 경우에 이 물음표가 떴다고 학생들이 오류가 났다, 선생님 이상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물음표는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꼴의 차이에 영어일 경우에는 궁서가 나타나야 되고 한글일 경우에는 굴림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적을 수 없기 때문에 물음표가 나타난 것이니 절대 오류가 아님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시면 실제로 스타일이 적용이 완료된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위에 같은 경우에는 궁서, 위에는 굴림, 아래는 궁서 이런 식으로 지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두 번째 문항은 표를 아래와 같이 편집하시오라고 나타났는데 이 그림과 같이 편집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래의 표와 위의 표의 차이점으로는 크게 테두리, 그리고 평균값, 그리고 여기 위에 캡션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색깔부터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색을 칠할 부분에 블럭을 잡으신 후 마우스 오른쪽에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을 들어가셔서 배경을 누르시고 색을 누르셔서 원하는 색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나타나는 색과 똑같은 노란색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지정이 되고 설정을 누르실 경우에 이렇게 색깔이 완벽히 칠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평균을 실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의 경우 평균을 잡아야 될 범위를
잡아주시고 마우스 오른쪽에 블록 계산식에 들어가셔서 블록 평균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 이 평균을 일일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평균의 경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값을 변경시켰다 하면 뒤에 값 역시 자동으로 변경되는 자동 함수식이니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테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일단 이중실선 테두리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전체를 블록으로 잡으시고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해서 테두리에 이중실선을 클릭해 주시고 바깥쪽을 클릭해 주시면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테두리가 잡히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각 셀마다 적용 말고 하나의 셀처럼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셀처럼 적용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한 번씩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꼭 각 셀마다 적용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앞부분 역시 똑같이 이중실선으로 하고 바깥쪽으로 잡으시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목 부분 역시 이중실선이므로 똑같이 테두리를 잡아주시면 테두리 역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글씨를 잠깐 캡션을 입력해 보는 방법에 대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션의 경우 표를 2번 더블 클릭하시면 표창이 뜨게 됩니다. 이 표창에서 여백 및 캡션을 누르시고 저희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위에 캡션을 누르시면 표1이라는 글자가 뜨게 될 겁니다. 이 표1에 글자를 지우시고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캡션의 경우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로 하시면 위의 그림과 아래 표가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번 문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차트를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차트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차트는 주어진 대로 표에 색칠된 부분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표에 색칠된 부분만 먼저 블럭을 잡습니다. 블럭을 잡고 차트 만들기를 들어가시면 실제 이러한 차트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모양은 똑같지만 이러한 선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잠깐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차트 마법사로 기초 데이터는 입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양은 첫 번째로 지정을 하시고 열일 경우에는 연도가 나오고 행일 경우에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열 부분으로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이름은 청소년 차트 제목은 청소년 미디어 대전 공모 작품 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X축에 글씨를 써보시고 Y축에 글씨를 써보셔서 여러분들이 실제 입력해야 되는 부분에 글자가 뜰 경우에 그 부분에 입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이 X축과 Y축은 왼쪽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따라 위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 다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위 개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나왔지만 모양이 약간 다르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간략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위 개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세로가 아니라 가로 방향이기 때문에 글자 방향을 가로로 변경하고 글자는 함초름 도둠 1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로 부분으로 글자가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 부분 역시 똑같이 테두리를 그어주시고 그림자는 2포인트 형식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함초름 도듬 12 제목은 진하게를 한번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부분이 범내 부분입니다. 범내에 여기는 테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테두리 부분을 저희가 한번 잡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부분의 그 차트와 아래 부분의 차트의 모양이 동일시 됩니다. 실제로 이 차트를 꼭 동일시하게 만드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실제로 여러분들의 데이터로 차트를 짤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편집을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이 수업을 가장 잘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오늘 차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똑같이 수식을 작성하시오입니다. 수식 같은 경우에는 입력의 수식을 누르시거나 컨트롤 M 둘 중에 한 개를 쓰시라고 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입력의 수식 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수를 그려야 합니다. 분수를 그리면 실제로 이렇게 분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저 위에 글자는 소문자 X입니다. 그 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루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루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근호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루트를 누르시면 실제 루트 근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A 쓰시고 나오신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B까지 쓰시고 꼭 밖에 나오신 후에 는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밖에 나오지 않고 는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밖에 나오고 는을 기재해야 된다. 그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후에 뒤에도 분수이므로 분수를 누르시고 X 하고 루트 A 플러스 루트 B 하고 꼭 밖에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밖에 나오셔서 가로를 치셔야지 여기도 안에서 가로를 치면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안에 가로가 쳐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재가 다 끝났다 하면 꼭 밖에 나오셔서 글자를 써야 된다. 그거 다시 한 번 더 유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B를 쓰시면 1번 문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넣기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 이러한 모양의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거는 제가 따로 앞에서 풀어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 대신에 다른 설명을 잠깐만 하고 이번 실습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식을 완성시키고 나서 수식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할 경우에 수식을 지우고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수식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수식 편집기로 들어가셔서 수정을 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이용해서 꼭 이 방법을 이용하셔서 불필요하게 다시 작성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14차 실습은 크게 차트, 표, 그리고 스타일, 마지막으로 수식 작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배운 것은 나중에 문서 작성 시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14차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습을 따라하는데 어렵진 않았나요? 이제 오늘의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은 스타일, 표 작성, 차트 작성, 수식 편집기 기능들에 관해 다뤄보았습니다. 실제 실습을 통해서 복습을 하니 자신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혹은 완벽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듣고 실습을 따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